안녕하세요. 자기 자본 1억 투자로 제주도 토지 1만여 평을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 토지 전문 땅 부자 아빠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은 새로운 캐치 프레이즈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는 여기 보니까 IT 20년 전문가라고 말씀하신 주부 아빠란 분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를 잘하는 방법 중에 그 자기소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해서 제가 이렇게 어떤 문구가 잘 나타낼 것인가, 그 다음에 제가 표방하고 있는 게 그런 내용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문구를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1억 투자, 이렇게 투자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1억 투자 정도는, 1억 원 정도는 많이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1억 투자로 제가 1만여 평, 제주도 땅 1만여 평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게 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제 투자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돈이 있어야겠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꼭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내가 크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다. 지렛대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저는 실질적으로 땅 투자나 이렇게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은행의 채무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왜 어마어마하냐면, 제가 1억으로 만평을 다 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맨 처음에 샀는데, 거기에서 맨 처음에 1억도 안 들었습니다. 한 1,500 가지고 샀는데, 한 5천만 원짜리 1,500 가지고 샀는데, 거기서 추가 대출 나오니까 거기서 추가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땅을 샀는데, 또 이렇게 추가로 해가지고 빚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땅 평도 많아진 거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담보 물건, 그러니까 좋은 가격의 땅을 사면 거기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자기 자본은 적게 가지고 있지만 남의 자본으로, 그러니까 은행의 자본이죠. 남이 돈 빌려주진 않으니까 은행의 담보 대출을 이용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숫자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제주도 땅 만여 평이라는 게 상당한 거잖아요. 그게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만 원짜리 만여 평이면 1억이면은 빚도 안 내고 살 수 있지만, 요즘에 제주도 아무리 안 좋은 땅이라 해도 만 원짜리는 없고요. 한 10만 원짜리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찾아보면 10만 원짜리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고자왈이라 하는 곳들도 한 4, 5만 원은 평당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맹지들도 가격들이 이렇게 작지 않게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한 3억 정도의 땅은, 좋은 땅을 사면 한 6억 6천까지 대출이 나와요. 아니, 3억 정도의 땅을 사면 6억 6천이 아니라, 한 70% 정도니까 7, 3, 21, 2억 1천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래저래 이래 하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3억짜리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억 없다. 1억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회사를 좀 다니셨으면 신용이 좋으시다 하면 신용으로도 1억 정도 대출 받으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갖고 한 3억을 투자하시면
한 10년 정도 바라보면 5배에서 10배 정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5배? 5배라 하면 15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내 돈이 없이. 그 다음에 10배라 하면 3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은 얼마냐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은 한 달에 이자가 100만 원이 안 나와요. 1년에 한 1000만 원 요 정도 같은 추세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10년이면 1억 정도죠. 1억 정도를 이렇게 해서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내가 15억에서 30억을 만들 수 있는 게 토지 투자입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았던 지역들에서 이렇게 보면, 지난 10년간 돌아보시면 10배 이상 오르는 땅들 상당히 많습니다. 10배 이상 오른 땅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있으면 실내들을 이렇게 들어보이면서 할 거예요. 이게 꼭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 투자할 때, 오늘 제가 이제 좀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왜 이제 제주도 투자를 하는가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이에요. 제주도 토지, 제가 전국적으로 모든 토지를 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만금도 좀 해봤고, 이제 이렇게 북풍 때문에 제가 뭐 연천도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연천도 할까 강원도도 할까 이렇게 저한테 토지 가르쳐 주신 분이 지금 강원도에 가 계셔가지고 그쪽도 할까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 미래가 이렇게 보이고, 제가 현지 방문했을 때 제 눈에 대한 만족감, 그 다음에 확실한 이렇게 이제 미래 예측이 가능한 토지가 제주도 토지만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오늘 중앙선데이 7월 27일 날짜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고 싶은 지역을 뽑았어요. 거기에서 1위가 어디냐면 강남입니다.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이 4곳? 5곳 정도가 이렇게 뽑혀가는데, 송파, 서초, 송파, 그 다음에 마포, 이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강남을 필두로 해가지고 한 4군데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부산 쪽에서는 해운대가 들어가고요. 그래, 이제 강남이 1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디가 2위냐면 서귀포시가 2위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시가 3위에요.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제주도를 선호할까, 이제 그 생각은 안 했었는데, 제주도에 대한 선호도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서울로 이사 가는 거를 꿈꾸는데요. 근데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제주도를 제1순위로 이주하고 싶은 지역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이 전체적으로는 1위였었지만 50대 넘어가는 그 나이대에서는 제주도 서귀포시가 1위였습니다. 이주하고 싶은 곳으로요.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생활 만족도는 지역 순위로 보면 13위로서 이렇게 많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 생활 만족도가 이렇게 미비되어 있는데, 이주하고 싶은 도시 2, 3위, 서귀포시가 2위하고 제주시가 3위를 했고, 그리고 그냥 이주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서 계속 살고 싶은 지역 순위에서도 제주도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생활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생활 만족도는 13위에 속하지만, 또 이주하고 싶은 곳에는 이렇게 최상위권에 속한다. 좀 이렇게 이제 격차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생활 편의시설로 에서 나오는 생활 만족도는 점차 제주도도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그 불편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투자가 되는 거니까요. 제주도에도 이렇게 이제 중국 자본으로 대표되는
대규모의 자본들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이 제주도가 왜 이렇게 제주도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현인의 민박으로서 이렇게 보는 그렇게 이제 보면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1년 살기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로망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제주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냐라는 그런 이렇게 이제 기사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할까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에 따라서 제주도에 대해서 그냥 이런 뭐 어린 학생들도 아니고 성인들이 제주도에 살고 싶어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통계라고 바라보는 거고요. 그런 분석이라고 보는 거고.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만난 분들 이렇게 뵈면은 강남에서 이사 오신 분들인데 어떤 한 분은 뭐 애완동물 애 둘과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인데 그분 하시는 얘기가 강남에서 살면 반쪽짜리 삶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과 이렇게 이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제주도의 삶 자체에서 너무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애들 둘 키우고 애완동물을 같이 키우고 이렇게 하는 그 환경에선 제주도의 전원주택만한 게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저기 50대 부부셨는데 그분들은 뭐 강남에 아파트 2채 뭐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 짜리 하나 뭐 20억짜리 하나 뭐 이렇게 한 50억 정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제주도에도 집 한 채 가지고 계시고.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이제 이 아파트를 다 정리하고 제주도의 땅을 서귀포에 투자하시려고 했는데 세금 관계로 인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뭐 중단했던 건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토지 투자해서 이렇게 이제 토지 투자가 아니라 아파트 처분하려고 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오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그분의 얘기도 제주도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자연이다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 보면 사람이 내재되어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가 그런 면에서는 제주도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생활 편의시설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근 주변들은 거의 모든 생활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병원의 수준들은 좀 수준이 딸릴 수는 있습니다. 그 대형 병원의 수준은 딸릴 수는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마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이런 욕구들이 나중에 제주도 부동산 미래 이렇게 잠재적인 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떨어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시간이 지났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어지간한 부동산들은 이제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뭐 미래에 또 일말의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래에 더 같이 시간이 지났을 때 확실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제주도 토지가 거기에 대표적인 토지라고 보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미래적인 더 추가적인 수요를 생각해야 되는 게 저번에도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인들도 이제 제주도에 대한 그런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10여 조가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중단된 그 프로젝트도 있지만 그게 대부분이 중국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교육 도시와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될
제2국제공항 그걸 제외하면 다 이렇게 다 중국 자본이라고, 대규모 자본은 중국 자본이라고 아시면 되는데요. 근데 앞으로도 뭐 오라 관광단지 뭐 이렇게 신화련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악산 개발 뭐 이런 기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건들이 이제 제주도의 투자 건들이 이렇게 진행 중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중국 자본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 제주도에 투자를 하지 않는데요. 왜 저기 중국 대자본들은 투자를 할까요? 미래를,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의 미래를 좋게 보기 때문에 이제 제주도 중국 자본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냥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대규모 개발을 했었을 때 그 개발한 그 부동산을 충분히 자기네들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자신이 있거나 분양을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제주도의 미래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미래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냐면 중국인 개개인의 부자들이 제주도에 별장 하나씩을 갖고 싶은 열망이 이렇게 폭발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제주도 부동산의 이렇게 피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 많이 올랐지만 제주도 부동산은 아직까지도 오를 여지가 많은 곳입니다. 전국 어디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제주도입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 토지 투자를 저도 다른 토지 있고 제주도 토지 수익률 못지않게 다른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하고 맞먹을 수 있는 지금 현재로 놓고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나는 토지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일반인들한테 제가 일반 초보자들, 새로 시작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에는 액수가 너무 커요. 저라도 지금 새로 투자하러 가면 못해요. 근데 제주도는 이제 제 딸한테도 이제 너 딸 이제 돈 벌면 지금 한 180 정도 받는데 아빠한테 100만 원 내놔라. 아빠가 3억짜리 땅 사주겠다. 그거에 이자는 네가 내고 네가 내라. 그렇게 해갖고 이제 나중에 10년 후에 너를 한 30억대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가능할까요? 그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퍼센티지로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퍼센티지로 제가 가진 방법 여러 가지를 동원하면 충분히 제 딸한테 10년 후에 30억대의 부동산을 가지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가진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고 제가 가진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접목하신다면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따라오시려고 리스크가 있어요. 저는 리스크가 많게 가는 좀 이렇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좀 더 훨씬 크게 하거든요. 훨씬 크게 하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큰 위기가 온다면 누군가 제 주위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 3억 정도 되는 돈은 글쎄 이제 어떤 위기가 온다 해도 그러니까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이라고 봐요. 저는 금융위기는 IMF와 같은 금융위기가 오면은 저도 망할 거고 물론 제 딸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망한다고 되는데 저는 그렇게 온다고 베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하는데 금융위기와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위기에 이제 대변되는 게 20%로 되는 이자예요. 개인들이 이자를 20%씩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 상황만을 빼고는 제가 하는 투자법이면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성공 확률에서 뛰어나고 안정적이고 그러한 토지 투자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잘 이제 들으신다 하면, 그러니까 제주도 토지뿐만이 아니라 이 방법, 제가 쓰는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주위에 토지가 있다고 하면 어디에나 적용하셔도 됩니다. 어디에다 적용하시는 방법이니까 잘 해보시고 시간이 지났었을 때 덕분에 이제 부자가 됐네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